안녕하세요. 재무정보 시스템 종합설계 A반 5조의 발표를 맡게 된 안영민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The Great Firewall of China 혹은 The Golden Shield Project라고 불리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칭 방화장성, 황금방패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역사와 목적을 시작으로 검열된 컨텐츠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기술로 검열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중국은 인터넷을 첫 도입하게 되면서 인터넷이 새로운 경쟁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연스레 인터넷과 관련된 투자를 하다 보니 중국인들은 인터넷이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중국의 민주당은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사상과 신념을 퍼뜨렸고 이는 곧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 민주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기습적으로 당을 등록하자 중국의 공산당은 민주당원들을 국가 전복제로 구속하며 인터넷을 검열하고 통제하고자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자금을 투입해 시작된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본토 96%의 중국 인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단 4년 만에 기초 작업비로 약 8억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인터넷 보안, 영상 감시, 얼굴 인식 등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며 2003년 황금방패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그램인 방화장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방화장성을 구축한 목적은 국내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국의 사상과 반대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찾아 검열, 삭제하면서 국내 자국민들의 신념, 사고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해외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자국민들의 세계화를 막아 통제를 더 수월하게 만들기도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인터넷 트래픽을 비효율적으로 낮추고 해외 모바일 앱을 차단함으로써 자국민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다음은 방화장성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3만 명이 넘는 사이버 경찰들을 주축으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는 원초적인 방법과 패킷을 검열하는 방식을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에는 심층 패킷 검사를 사용하여 인터넷 제공 업체에서 검열이 통하지 않는 패킷들을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하여 패킷을 드랍하는 원리로 검열합니다. 기계학습을 통하여 패킷을 드랍하기 때문에 아예 검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국 내의 거대 기업인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민감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아무런 검색 결과도 보여주지 않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에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단된 컨텐츠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미국의 구글은 중국의 바이두가 대체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는 웨이보와 위챗이 그리고 동영상 스트리머 업체인 유튜브는 유쿠가 대신하고 있으며 인터넷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중 암호화폐 부분을 금융사기라고 인식하여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제의 배경은 베이징 대학교 여화고의 학교 사생활에 대한 미투 폭로를 이더리움 16진법으로 글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노출시킨 사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구글 길들이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06년 구가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정 검색어 차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러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서 2010년도에 최종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고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중국 본토 내 검색 서버 구축 등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 구글은 다시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중국 내에서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내에서는 사람들의 신체 정보를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은 황금방패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전국적인 생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발하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중국 정부의 주요 감시 대상인 종교인 및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정보화한 ID 카드를 발급하고 이에 실시간 GPS를 장착하여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시 체제는 중국 최대 IT 기업인 화웨이와 협업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텐왕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이는 사회유지 안정장치의 일부로 소개하지만 사실상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화웨이의 자사인 센스타임과 광스 하이테크 등이 협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고밀도 얼굴 인식 시스템은 정부가 원하는 용의자를 전국 어디서든 7분 이내에 찾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중국인들에게 정보 검색을 차단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VPN을 사용하여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막으면서 중국 내의 모방 IT 사업들이 성장하였으며 현재도 서구 기술 기업들은 중국의 많은 억제를 받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이를 통해 외국 기업과 경쟁을 쉽게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중국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64%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인터넷 시장의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중국은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외 기술 기업들의 중국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이같이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진출을 제한하며 타국과 경쟁하기 부족한 자국의 인터넷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웨이보와 같은 중국 내 거대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소비자는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가장 유명한 SNS로 불리는 웨이보에 가입한 중국인의 수는 3억 명에 육박하고 중국 내 해외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진출하더라도 많은 규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자국의 급속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이어지면서 중국 내 민중들의 민심이 악화되고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 언론기관들의 정부 비판 노력이 더욱 고조되고 해외 기업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가 계속 이어진다면 황금방패 프로젝트 및 중국의 인터넷 감시 검열은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